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정쌤입니다. 오늘은 성균관대가 올해 실시했던 모의 논술하고 또 성균관대 논술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한 마지막 조언 말씀 드릴까 합니다. 2024학년도에도 역시 성균관대는 착하게도 모의 논술을 발표해서 저도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것처럼 성균관대는 전범위라고 수시 모집 요강에는 쓰여 있긴 하지만 사실상 수학 1, 2만 범위여서 확률이나 기하를 한 학생까지 죄다 몰려서 올해도 경쟁률이 어마어마했죠.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오해하는 게, 내가 수원수투는 어느 정도 하니까 성대 한번 써볼래, 이런 생각은 정말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대의 논술은 2021학년도 이후에 2022학년도, 2023학년도가 수학 1, 2 위주로만 출제를 했는데요. 여기서 출제했던 내용들이 수능형 수학 1, 2의 개념을 이용한 그런 문제들은 각 소문항에 하나 정도만 있었고, 나머지는 죄다 추론형 문제라고 하는 문제들입니다. 이걸 말로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예를 들면 수열의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에 관한 성질이나 공식을 이용해서 식을 찾았어요. 그렇게 해서 답안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식에 맞는 그런 순서상을 찾는다거나 이 뒤에 지난한 생각의 과정이 필요한 그런 문제들이 다수여서 수능형 수학 문제하고는 완전히 결이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올해 모의 논술에서도 수학 1에서는 로그 함수에 관한 정수 조건을 이용해서 순서상을 찾는 문제, 분수를 소수화해서 등비급수와 비슷한 느낌으로 출제했거든요. 그 소수에서 수열을 만들어내서 그 수열에 관한 성질들을 물어보는 문제, 수학2에서는 보통, 넓이, 접선, 법선 이런 개념들로 문제가 시작되는데요. 그렇게 얻은 다음에 그 함수들의 극값이나 미분 가능성 이런 것들을 따지게끔 해서 문제가 원만하게 쭉 끝까지 흘러가는 게 아니라 까탈스러운 논술 느낌이 나는 그런 결말들을 많이 문제가 이끌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올해 모의 논술의 이런 변화들은 성균관대가 조금 더 연대 느낌의 문제들을 출제하지 않을까 하는 저는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정리 말씀 몇 가지 드리면, 성대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수리 논술의 변화가 급격해요. 그래서 몇 년 전께 유효하지 않고 재작년 이전께 또 유효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어서 여러분이 문제를 보신다면 2023학년도하고 2022학년도 정도의 기출문제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전에는 미적이나 기하 문제가 꽤 많았는데요. 그걸 보시지는 않아도 됩니다. 성대 수리 논술은요, 복잡한 수식 정리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얻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아이디어를 얻어서 만들어낸 수식을 정리하는데 굉장히 공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들인 거고, 생각하는 문제들이 잔뜩 있다는 건 성대가 수학 1, 2로 범위를 제한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수능형 개념은 앞에 소문항 하나나 두 개 정도에서는 잘 풀리긴 하지만 나머지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추론형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가능성을 따져가면서 정답을 이끌어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을 주로 출제한다는 거죠. 순서상을 다 세야 하는 문제, 수식으로 계산하기 힘든 설명형 증명 문제, 수열과 연계되는 문자 자체로 답안이 정리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성대 스타일의 문제라는 거고, 이 문제가요, 성대만의 유니크한 건 아니고 한양대나 서강대나 이런 상위권 대학들은 완전히 서로 다른 스타일은 아니고 비슷비슷한 부분이 어느 정도 이상 있어요. 성대 문제는 올해 특히 연대의 향기가 묻어난다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2023학년도나 2022학년도의 문제를 풀고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올해, 작년이나 재작년에 연세대 문제를 풀어보면 더 어렵긴 한데 성대식의 아이디어나 문제의 전개 방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서울시립대도 연대와 비슷하기 때문에 서울시립대 문제 중에 수학 1, 2만 찾아서 풀어보면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성대가 보통 100분의 3문제예요. 그리고 각 문제마다 소문항이 3개 정도씩 깔려 있으니까 이렇게 총 9문제인데 1번 대문항, 2번 대문항, 3번 대문항별로 소문항의 연결관계가 다릅니다. 보통 문제의 3번의 마지막 장에 있는 문제는 소문항의 연결관계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앞 소문항의 결과를 가지고 다음 소문항에 대입하는 그런 문제들이 꽤 많은데, 이건 눈치가 빠르고 논술 공부를 해본 학생들은 앞 소문항의 결과를 이용해야지 이런 아이디어가 머릿속에 이미 확립돼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그냥 어리버리하면서 문제의 핵심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어쨌든 대문항 1, 2, 3이 소문항의 연결관계가 다르다. 그래서 문제가 3개가 갈라져 있다는 사실도 성대식의 상위권 대학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미리 경험해야 될 중요한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여러분이 성대시험을 보러 간다면 성균관대의 작년, 재작년 기출문제 풀어보면서 시간이 남는다면 추론하는, 생각하는 결말을 갖는 그런 문제들을 많이 다뤄보고, 적어도 여러분이 성대시험을 보러 가면서 수능형 수학 원투 문제가 출제될 거라고 순진한 기대를 가지고 가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럼 성균관대는 답안 작성할 때 어떤 주의사항이 있냐면, 검은색 필기구, 연필 샤프까지도 가능하고요. 2줄 긋기하고 지우개로 수정을 하면 되겠고, 볼펜이면 2줄, 연필이면 지우개가 가능하고, 수정액, 수정 테이프는 불가능합니다. 문제별 답안 작성란이 있고, 문제 번호가 있어요. 답안지의 칸에.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일치하는 그런 문제의 답안을 적어야 한다는 거죠. 이전에 기출문제가 2023학년도, 2022학년도를 수록해 놨으니까, 요런 문제들을 주로 성균관대는 출제하는구나 라는 감을 잡으시는데 사용하시고, 성균관대는 수능 직후에 시험이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3합 6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분은 수능 최저 마친 다음에 논술 공부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일요일에 한 번 정도만 몇 번에 걸쳐서 성균관대 준비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성대는 이렇게 마칠게요. 수정쌤이었습니다. 안녕.